엄마, 나 몰래 시술했어요? 요즘 제가 자꾸 드리는 말이에요. 저는 72세 피부과 전문의 이명희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 병원엔 발길도 잘 안 하시는 93세 우리 엄마. 피부만 보면 꼭 70대 초반처럼 보이세요. 눈가 주름도 얕고 피부엔 윤기가 반질반질. 화장도 거의 안 하시는데 어딜 가도 인상이 환하고 생기 있어 보이죠. 이런 말 저만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 들수록 피부가 인상을 좌우한다는 거 정말 실감하실 거예요. 아무리 예쁜 옷 입고 화장 잘해도 피부가 푸석하면 얼굴빛이 가라앉잖아요. 반대로 피부 결만 맑아도 어머 젊어 보이시네요. 그 말 꼭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 피부 비결요? 무슨 비싼 화장품 쓴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달걀 하나, 알로에 젤 하나로 수십 년을 꾸준히 관리하신 게 전부예요. 사실 저도 이 레시피 엄마한테 배운 비법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피부과에서 50년 넘게 환자들 진료하며 쌓아온 실전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오늘 그 계란 홈케어 비법과 전문가 팁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나이에 뭘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 오늘부터는 그 생각 바뀌실 겁니다. 90 넘어서도 윤기 나는 피부, 절대 꿈 아닙니다. 며칠 전 병원에 78세 어르신이 오셨어요. 접수대에서도 말 수가 없으셨고 진료실 문 닫자마자 원장님, 그냥 이 나이에 뭐 하러 이런 데 왔나 싶어요. 하시더라고요. 피부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있는 얼굴이었죠. 제가 천천히 여쭤봤어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한참 말이 없다가 작게 웃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칠 전에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지쳐 보여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아요. 그냥 제 얼굴이 싫어요. 그날 이후로 외출도 줄이고 자꾸 거울을 멀리하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씀. 예쁘고 말고를 떠나서요. 그냥 생기가 없어 보여서 내가 나 같지가 않아요. 전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얼굴이 늙어 보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같지 않다는 느낌. 그게 어르신들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나이 들수록 주름이 늘고 얼굴빛이 푸석해질까요? 단순히 나이만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피부 속에 있던 콜라겐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콜라겐은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잡아주는 탄력줄 같은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줄이 끊어지듯 하나둘 사라지는 겁니다. 또 피부 속 수분도 자꾸 빠져나가요. 젊을 땐 속이 촉촉해서 피부도 윤기가 나는데 나이 들면 속부터 마르니까 거칠고 주름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피 안 도는 얼굴 들어보셨죠? 피가 잘 안 통해서 영양도 못 가고 그래서 얼굴에 생기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옷은 아무리 잘 입어도 얼굴에 탄력이 없고 빛이 안 나면 피곤해 보인다. 아프냐는 소리 듣기 쉽잖아요. 이게 다 피부 속 기운이 떨어져서 생기는 변화예요. 근데요,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93세 우리 어머니가 수십 년간 꾸준히 해오신 계란 흰자와 노른자 관리법, 그리고 제가 50년 진료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피부를 보며 직접 만든 자극 없이 각질을 정리하고 속부터 수분을 채워주는 저만의 루틴까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봐야겠다는 용기 꼭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계란으로 팩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으면 좀 웃기죠. 아니, 그건 먹는 건데 얼굴에 바르라고요? 그런데요, 이게요 예전부터 어르신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내려오던 놀라운 홈케어 비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피부과에서도 이 달걀 흰자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알부민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알부민은 피부에 닿으면 마르면서 쫙 당겨주는데요. 이 작용이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바르고 있으면 거울 속 내 얼굴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 분명히 드실 거예요. 게다가 라이소자임이라는 천연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70대 이후에 자주 생기는 피부 트러블도 막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부가 얇고 예민해지는 나이엔 자극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천연 재료가 참 귀하죠. 그리고 오늘은 단순히 흰자만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과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수없이 검증한 저만의 각질 제거 루틴, 그리고 수분을 오래도록 잡아주는 알로에 젤 활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르는 순서, 시간, 부위별 팁까지 빠짐없이요. 한 번만 제대로 배우셔도 앞으로 화장품 덜 사도 됩니다. 흰자팩, 준비물은 단순합니다. 신선한 달걀 1개,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쓰지 마시고 실온에 30분 정도 놔두세요. 차가운 달걀은 피부에 닿았을 때 자극이 되고 무엇보다 흰자가 잘 풀리지 않아서 팩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 흰자와 노른자 분리하기. 달걀을 깨서 흰자는 한 그릇에, 노른자는 다른 그릇에 담아주세요. 이때 쓰는 그릇은 반드시 기름기 없는 유리나 도자기 그릇이 좋아요. 조금이라도 기름기가 있으면 흰자에 거품이 안 나고 피부 밀착력도 떨어집니다. 이제 흰자를 젓가락이나 포크로 저어야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많이 젓을수록 좋다 생각하시고 거품이 생기도록 세게 휘저으세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거품이 많으면 흡수가 안 되고 피부 겉에만 둥둥 떠다니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살살 원을 그리듯 저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살짝 점성이 느껴질 정도까지만 저어야 피부에 쫀쫀하게 붙고 흡수도 잘 됩니다. 이제 바르는 순서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얼굴 전체에 한꺼번에 바르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흰자가 마르면서 피부를 끌어당겨줘야 리프팅이 되는데 다 같이 바르면 어느 부위는 이미 마르고 다른 부위는 덜 마른 상태가 되어 당기는 힘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나눠서 바르셔야 해요. 먼저 이마부터, 그 다음엔 눈가, 그리고 양볼, 마지막으로 턱 부위. 이렇게 바르실 때는 각 부위마다 1분 정도 간격을 두고 천천히 발라주세요. 예를 들어 이마를 바르고 1분 정도 있다가 눈가를 바르고 또 1분 있다가 볼, 이런 식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살살, 마치 아기 볼을 만지듯 부드럽게요. 절대 문지르거나 당기시면 안 돼요. 피부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할 부위가 있어요. 입술 주변, 콧망울 바로 옆, 눈 바로 아래는 바르지 않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자극이 될 수 있고 마를 때 불편감도 생길 수 있거든요. 다 바르고 나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은 말씀도 하지 마시고 표정도 짓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흰자가 마르면서 피부를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는데 이때 웃거나 말하면 피부가 접히면서 팩 효과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눈 감고 편하게 누워 계시면 돼요. 마르는 동안 피부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 텐데요. 그게 바로 팩이 잘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 마른 뒤엔 미지근한 물로 살살 녹이듯 씻어내세요. 절대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요. 물을 얼굴에 살살 묻혀서 흰자를 불려준 다음에 부드럽게 헹궈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꼭 찬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셔야 해요. 그래야 모공이 쪼여지면서 팩 효과가 훨씬 오래 갑니다. 제가 얼마 전 진료실에서 뵌 76세 어머님 한 분이 계셨어요. 유튜브에서 달걀팩 좋다는 이야기 들으시고 너무 좋다고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한 5일쯤 지나면서부터 얼굴이 간질간질하더니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대요. 심지어 눈 밑에는 잔잔한 수포까지 생겨서 깜짝 놀라셨죠. 알고 보니 예전부터 계란 알레르기가 살짝 있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얼굴에 바로 바르신 거예요. 게다가 흰자를 너무 세게 휘저어서 거품이 가득한 상태로 바르셨더라고요. 이러면 피부에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막처럼 떠 있어서 자극만 더 주게 됩니다. 그 어머님, 결국 피부 진정시키는데 1달 넘게 걸리셨어요. 내가 괜히 따라했다 하시며 많이 속상해 하셨죠.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팩이라도 바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와,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잠깐만요. 바르기 전에 꼭 주의하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피부에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첫째, 알레르기 테스트 꼭 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계란 잘 드셔도 피부에 직접 닿으면 트러블 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요, 팩 바르기 하루 전날 팔 안쪽에 흰자나 노른자를 조금 발라서 3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가렵거나 빨개지면 아쉽지만 사용하지 마셔야 해요. 둘째, 계란은 꼭 신선한 걸 쓰셔야 합니다. 상한 계란 쓰시면 피부에 세균 감염 위험이 있어요. 껍질을 깼을 때 비린내가 너무 심하거나 색이 탁하면 바로 버리세요. 사용 후 남은 흰자나 노른자는 절대 재사용하지 마시고 그날 바로 버리세요. 셋째, 상처가 있을 땐 절대 바르지 마세요. 여드름, 긁힌 자국, 붉게 부은 데가 있다면 그 부분은 피해서 발라야 해요. 흰자가 마르면서 당기는 힘 때문에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효과 좋다니까 매일 해야지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자극이 돼서 트러블 생길 수 있어요. 다섯째, 눈가와 입가는 특히 조심하세요. 이 부위는 피부가 아주 얇고 예민해요. 흰자팩 바르실 때는 눈 바로 아래, 입술 가장자리는 피해 주세요. 혹시라도 눈에 들어가면 바로 깨끗한 물로 씻어내시고요. 여섯째, 팩한 날은 자외선, 찜질방, 사우나 피하세요. 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잠깐 예민해져요. 그래서 팩한 날은 외출 시 자외선 차단 꼭 하시고 뜨거운 곳은 가지 마세요. 이 정도만 지켜주시면 계란팩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께도 꼭 이 주의사항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피부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천천히 꾸준히 관리하셔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흰자팩을 하고 나면요, 피부가 확 조여지는 느낌이 들면서 겉이 정리되는 것 같죠. 이게 바로 흰자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 마르면서 피부를 살짝 당겨주는 작용이에요. 하지만요, 그대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피부 속이 건조한 채로 겉만 잠깐 조여진 거라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피부가 더 메마르고 당길 수 있어요. 특히 70대 이후엔 피부가 수분을 머금는 힘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흰자팩 후에는 꼭 영양과 수분을 채워주셔야 해요. 이때 딱 좋은 게 바로 계란 노른자팩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선한 달걀 노른자 하나를 따로 그릇에 담고 젓가락으로 아주 부드럽게 저어주세요. 거칠게 휘젓지 마시고 살살 원을 그리듯 돌려주다 보면 노른자가 마치 크림처럼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기본 베이스가 되는데요. 여기에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재료를 살짝 더해주시면 피부에 딱 맞는 맞춤 영양팩이 됩니다. 피부가 늘 당기고 거칠다, 건조하다 싶으신 분들께는요, 노른자팩에 꿀을 반 티스푼, 그러니까 밥숟가락으로 아주 소복하게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꿀은 예로부터 천연 보습제로 쓰였는데
바르면 피부 겉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시장에서는 국산 아카시아 꿀이나 천연 밤꿀 같은 걸 추천드리고, 가열한 요리용 꿀보다는 생으로 먹는 비가열 꿀이 피부엔 훨씬 부드럽고 자극도 덜하니까 가능하면 그걸로 사용해 주세요. 가격도 한 병에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면 충분하고요. 혹시 꿀이 없다면 무가당 알로에 젤 한 스푼도 아주 좋은 대체제가 됩니다. 약국이나 마트 화장품 코너에 가시면 수딩젤 혹은 알로에 베라 젤이라고 써 있는 제품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알로에는 진정과 보습, 재생 기능이 한 번에 있어서 피부가 민감한 날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답니다. 그리고 볼은 당기는데 이마나 코는 유독 번들거린다. 즉, 복합성 피부시라면요. 노른자 1개에다가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 한 큰술을 넣어주시면 딱 좋아요.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피부의 유익균을 살려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지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불가리스 플레인 병 제품이나 요플레 오리지널 플레인 같은 제품이 좋고, 딸기 맛이나 설탕 첨가, 과일 요구르트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요구르트는 밥숟가락으로 푹 떠서 한 큰술 정도 넣고 노른자와 함께 살살 저어서 크림처럼 부드럽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자주 번들거리고 기름이 많다, 지성 피부시라면요. 노른자 팩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만 하시거나 흰자 팩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성 피부는 노른자의 기름 성분까지 더해지면 모공이 막히거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팩을 하시더라도 노른자의 알로에 젤만 아주 소량 섞어서 가볍게 사용해 보시고, 사용 후에는 꼭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2~3번 헹궈 주셔야 해요. 노른자 팩은 흰자 팩이랑 바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흰자는 부위별로 나눠서 발라야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노른자는 한 번에 얼굴 전체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팩 바르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건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는 노폐물이나 기름기를 닦아주는 건데요. 화장솜에다가 미지근한 물이나 장미수 같은 순한 토너를 살짝 묻혀서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닦아내 주세요. 이 과정만 잘해도 노른자가 피부에 훨씬 잘 흡수된답니다. 이제 바르실 땐 손가락 끝이나 손 전체를 사용하셔서 아래에서 위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이 펴 발라주세요. 특히 볼이나 눈가, 입가 같은 주름이 잘 생기는 부분은 한 번 더 덧발라주셔도 좋습니다. 목도 함께 발라주시면 목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바르고 나서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두셔도 되는데, 중간에 노른자가 마르지 않도록 분무기로 미스트를 뿌려주거나 젖은 화장솜을 볼에 살짝 얹어두셔도 좋아요. 너무 건조한 집에서는 가습기 틀어두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제거하실 땐 절대로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씻어내 주세요. 노른자는 기름 성분이 있어서 한 번엔 잘 안 씻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2~3번 나눠서 조심조심 천천히 헹궈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엔 찬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시면 모공이 쫀쫀하게 닫히고 마무리로 수건으로 꾹꾹 눌러가며 물기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팩 후에는 본인 피부에 맞는 저자극 수분 크림이나 세라마이드 로션을 얇게 한 겹 발라서 마무리해주세요. 피부 속 수분을 오래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루틴을 만들게 된 데에는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팩을 아무리 잘해도 기본이 되는 각질 제거와 수분 진정이 안 되면 효과가 반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직접 써보고 환자분들께 권해드려 가장 반응이 좋았던 루틴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쌀뜨물 세안입니다. 그냥 씻는 게 아니라 팩 전에 반드시 이걸로 먼저 피부결을 정돈해 주세요. 밥하시기 전에 나오는 두 번째 쌀뜨물을 반나절 정도 가만히 두면
하얀 앙금이 밑에 가라앉거든요. 그 앙금만 화장솜에 묻혀서 피부결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는 겁니다. 이게 각질을 자극 없이 녹여주고 피부를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천연 토너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단계가 끝난 후에 계란 흰자 팩을 하면 영양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리고 팩이 끝난 후에는 꼭 알로에 젤로 마무리해 주세요. 저는 무향무색소 알로에 젤, 가능하면 약국용 제품이나 알로에베라 95% 이상 들어간 것을 추천드려요.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팩 후 피부에 꾹꾹 흡수시키듯 발라주면 열감이 싹 내려가고 수분 보호막이 생겨서 탄력 유지에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눈가, 입가, 목까지 같이 발라주시면 좋고요. 자극 없이 순하게 흡수되니까 예민한 피부 가지신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쌀뜨물로 각질 정돈 계란 흰자 또는 노른자 팩 알로에 젤 진정. 이 3단계만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꾸준히 해보세요. 정말 피부가 달라집니다. 이건 병원 시술보다도 먼저 꼭 해보시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아침에 거울 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이 말씀 78세 박순자 어머님께 직접 들은 말이에요. 처음 제 병원에 오셨을 땐 피부가 늘 푸석하고 얼굴엔 붉은 반점이 올라와서 화장도 못하고 외출도 꺼려지신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크림 발라도 속은 건조하고 얼굴이 칙칙해서 늙어 보인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때 제가 알려드린 게 바로 쌀뜨물 세안 계란 흰자 팩 알로에 젤 마무리였어요. 어머님은 솔직히 처음엔 집에서 그걸 다 하라고요 하시며 웃으셨지만 막상 해보시더니 너무 간단하다고 금세 습관처럼 하시더라고요. 밥하시기 전 2번째 쌀뜨물 받아두셨다가 그 앙금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내고 흰자 팩하고 시원한 알로에 젤로 마무리. 단 2주 만에 얼굴에 윤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한 달쯤 되니까요. 동네에서 어머님 요즘 뭐 하세요? 왜 이렇게 생기 있어 보여요?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날은 분홍색 스카프까지 하시고 오셨는데 진짜로 60대 초반처럼 보이셨어요. 이제는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예뻐요. 너무 기분 좋아요 하시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런 행복한 일상을 우리 어머님뿐 아니라 여러분께도 꼭 드리고 싶다고요. 거창한 시술 없이 집에서 천천히 따라 하시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분명히 변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계란 흰자, 노른자, 팩과 쌀뜨물 세안, 그리고 알로에 젤 마무리까지 어떠셨어요? 사실 다들 알고는 있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면 귀찮고 내가 해도 효과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피부는 정말 솔직해서 내가 정성 들인 만큼 꼭 반응해 줍니다. 하루 10분, 일주일 2~3번이면 충분해요. 팩을 바르며 거울 속 내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그 시간 자체가 나를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장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맑고 윤기 나는 피부결이에요. 얼굴빛만 달라져도 요즘 뭐 하세요?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이런 말 진짜 듣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죠. 젊어 보이려고 애쓰기보단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예요. 습관은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시작하는 건 오늘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빛나는 피부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오래오래 아름답게 함께해요. 지금 아래 댓글에 꿀 피부 도전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여러분 피부에 맞는 맞춤 루틴도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요, 73세 피부과 전문의로서 제가 평생 쌓아온 진짜 꿀 피부 비법들. 앞으로 차근차근 영상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병원에서도 다 못 알려드린 이야기들, 구독자분들께만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꿀피부 되자고요. 지금부터예요.